안녕하세요. 오늘은 NPL이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재밌는 역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BIS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인 거죠. 선진국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 최소 비율을 8%라고 바젤 협약에서 공고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8%가 안 되는 경우에는 외환 거래가 중지가 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8%를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IMF 때 한국의 BIS 비율은 몇 %였을까요? 당연히 8%보다는 낮겠죠? 맞습니다. 1%였습니다. 1%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100억을 빌려온다라고 하면 99억을 막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1억만 남겨두고. 그게 너무 불안한 거죠. 99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본이 완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대출도 방만하게 했는데 자기 자본 비율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때 IMF는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자기 자본 비율 1%를 8%로 맞춰라 라는 금융 선진화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아시죠? 잠깐 자료 보고 또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국가 부도의 날 김혜수 씨가 주연을 했죠. 이 영화를 보시면 IMF의 상황이 어떻게 긴박하게 갔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NPL에 대한 역사를 알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 당시 IMF는 550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듯이 은행 구조조정을 금융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단행을 했죠. 그 주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자기 자본 비율을 1%에서 선진국 기준인 8%로 맞추라라는 그 조건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8%를 어떻게 맞추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NPL이 소개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MF가 요청한 BIS 비율 1%로 8%로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개는 자기 자본 확충이죠. 근데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IMF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자본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죠. 두 번째, 대출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중단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IMF가 요청을 해준 게 NPL을 매각하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NPL을 매각한다는 것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회복이 되는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BIS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그래도 NPL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98년도에 드디어 유동화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코의 전신인 성업공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NPL들을 매입하는 방향을 세웠죠. 그런데 성업공사도 NPL을 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을 때 IMF의 SOS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IMF가 외작의 투자은행들 그리고 해외 헤지 펀드들 한국에 소개하게 되겠죠. 이때 들어온 외작의 헤지 펀드들이나 투자은행들 여러분들 또한 아시는 유명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테헤란로의 빌딩들을 50% 가격으로 막 쓸어 담았죠. 그래서 국부 유출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정부에서 IMF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외자계 은행에 NPL을 잘못 넘겨주니 국부 유출이 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각 금융기관에 자산관리회사를 세우기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자산관리를 회사를 세웠고 그 결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한국에 외자계 은행들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죠. 우리 토종 금융 그룹들의 자산관리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NPL들을 모두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2020년 지금 보면 오히려 반대로 한국에 있는 자산관리 회사들이 외국에 있는 자산들, 특히 외국의 NPL들을 매입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역시 정부에서는 국부 유출을 안 하기 위해서 성장을 시킨 산업이지만 이게 또 다른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 소개된 NPL들을 잘 공부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금융 선진국에서 금융을 통한 부를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